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4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원 활동가입니다. 청년회장 이봉호 활동가입니다. 예, 다들 바쁘시죠? 바쁘셨죠? 저도 어제 굉장히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어제 저녁에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저희 방송을. 아, 재밌던데. 들었는데 진짜 아니요. 우리가 되게 내용이 많아. 그래서 내용이 많은데 또 댓글을 보면 또 더 듣고 싶은 얘기도 되게 많다고 하시잖아요. 뭐 어떤 분은 종편이 너무 재밌는데 종편 좀 더 해주면 안 되냐. 뭐 터는 게 너무 짧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비율을 맞춰서 돌마고 팟캐는 살짝 줄이고 애초에 우리가 했던 미디어 탈곡기의 그 내용을 살짝 조금씩 더 늘려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털 게 너무 많아 지금. 우리가 낸 보고서가 어제 하루만 해도 한 10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은 돌마고 팟캐는 게다가 MBC가 이제 파업을 접게 됨으로써 완전히 접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네,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돌마고 팟캐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돌마고 소식 듣고 오겠습니다. KBS 네, 그럼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의 정수영 공추위 간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돌아오셨습니다. 예. 어제 건강검진 받고 왔습니다. 예. 보니까 어제 예. 정수영 기자님이 별 이상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제 고대영 사장도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소식을 저희가 어제 전해 듣고 혹시 그렇죠. 정수영 건강검진 기자님은 도중에 바로 적발됐죠. 그러니까요. 혹시 정수영 기자님 저희 못 병원은 세상 보셨어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예. 정수영 기자님은 못 제가 보셨죠? 받은 병원 아니었고요. 제가 그렇군요. 받은 병원과 다른 병원에서 받아서 싶은데 저는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났으면 시원하게 한마디 해줬으면 안타깝더라고요. 이판국에 또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고대영 사장 소식. 예. 웬만하면 나가서 받으시라고 말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건강검진 받으신 게 회사에서 매년 하는 거 그거잖아요. 직원들. 예, 아마 법이 정해져 있는 의무에 따른 것이고요. 예, 웬만한 규모의 사업장들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영 사장이 지금 KBS 직원 사장 그 자격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는 소식 간단하게 먼저 전해드렸고 어제 명지대 또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강규영 이사 때문에 명지대가 본의 아니게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어제 또 아주 집회 분위기가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힘을 받으셨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어제 명지대 집회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명지대학교 앞에서 강규영 이사 사퇴를 촉구하는 저희 파업 집회를 외부에서 열었고요. 네. 그래서 LED 방송 차량을 한 대 현장에 놓고 저희가 그동안 제작했던 방송 프로그램들, 파업 방송이죠. 파업 뉴스와 파업 영상물들을 그 방송 차량을 통해서 이제 플레이 시키면서 집회를 열었고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거의 300명이 약간 넘는 규모가 몰려와가지고 병문 앞에 좌우 인도, 차도를 거의 모두 다 메울 정도로, 물론 그렇지만 이제 학생들과 이제 보행자들의 통행로는 확실하게 확보를 해놓은 채로 열었고요. 그래서 구호도 되도록이면 이렇게 작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또 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강의 시에서 수업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몸소 그 학내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소리가 들린다 싶으면 바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소리를 좀 낮추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평화롭게 집회를 진행했고요. 명지대 학생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부럽다. 왜 아직도 안 나가냐 이런 얘기를 해준 학생들이 많아서 힘을 많이 받았고요. 선전물도 배부를 했고 근데 어제 약간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이 한 중년 남성이 저희 집회 초반에 갑자기 그 조합원들이 서 있는 한가운데로 난입을 해서 느닷없이 이제 욕설을 뱉으면서 다 비켜라 치워라 이렇게 집회를 방해하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제가 그분은 아니죠? 네. 그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아니었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다가가서 조합원들한테 말씀하지 말고 저한테 얘기하셔라 무슨 일이냐 했더니
다짜고짜 네가 뭔데? 라면서 또 이제 뭐 욕설을 내뱉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예. 지역에 뭐 신문사를 발간하고 있는 발행인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희 조합에서 확인을 했고 경찰의 집시법 위반 또 모욕죄로 현장 고발해서 예. 의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집회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요. 뭐 그건 금방 끝났고요. 예. 근데 이제 어제 집회도 집회였고요. 네. 사실 저희 사내에서도 지금 조합원들이 끊임없이 지금 현 체제의 문제점들을 뭐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이제 기자 조합원이죠. 상당히 고참 기자 조합원이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600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이런 일화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2006년쯤으로 기억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당시에 그 KBS 보도본부 4층 기자협회 사무실이 있는 바깥쪽에 흡연 부스가 있는데 네. 그 당시에 고대영 해설위원이었죠. 고대영 현 사장이 당시 해설위원이었는데 후배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 공영방송 기자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시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게 기자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뭐 박장대소를 했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려는 기자들을 징계하고 제주도로 위배 관련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조직을 만들어서 탄압하고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았죠. 지금은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뭘 물어봐도. 지금은 목에 칼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입을 다물고 있죠. 이게 참 그런 상황이었고 또 코미디 같은 게 하나 더 있는데 요즘 그 재방송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이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대영 사장이 국감장에 출석을 해서 KBS의 재방은 뭐 파업전과 별 다르게 없다. 10%만 증가했다라고 뻔뻔스럽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방송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게 재방송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다 재편집 그리고 과거에 촬영했던 것을 재활용한 프로그램들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셜이라고 하거나 특선이라고 하면서 맞아요. 그렇게 나갑니다. 정체불명의 자막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면서 재방송이라는 자막을 빼는 겁니다. 기만이죠. 그래서 시청자들은 원숭이로 알지 않고서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뻔뻔스럽게 사용하면서 재방송을 해놓고 아닌 것처럼 뭐 스페셜이니 어쩌니 특선이니 어쩌니 뭐 이런 증서를 하고 심지어 국감장에까지 나가서 10%밖에 재방송이 안 들었다. 이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 조합원들이 다 매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분명히 법적으로 책임 물을 겁니다. 그럼 고대영 사장은 지금 그렇게 스페셜 형식으로 나가는 자사의 예능 또는 교양 프로그램들을 스페셜이니까 본방으로 간주하는 거죠. 재방송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군요, 본인이. 그렇게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진짜. 정순 기자님 아시겠지만 저희 미디어 탈곡기 댓글로 이제 시민분이 KBS가 재방송하면서 너무 표기를 안 한다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또 그저께. 실제 시청자분들도 다 알아보시네요. 그러니까 알아보시는 거죠. 이 분명히 재방송인데 표기를 안 하냐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고대영 사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또 KBS 정기사회가 있습니다. 고대영 사장의 이 국정원 금품수수 의혹 이건 도대체 몇 번이고 논의를 좀 하자 그랬는데 오늘은 좀 논의가 될까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아마도 오늘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사회 안건이 2개거든요. 한 건이 고대영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KBS 대응 보고건. 이게 하나 안건이고 또 하나 안건이 이겁니다. 이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압박행위 대응 방안 논의. 그걸 또 한다고요, 그걸? 이걸 또 한답니다. 저번에 논의하셨는데. 언제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를 또 안건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은 다수 이사들, 적폐 이사들이 와서 뭐 또 자기들이 그동안 뭐 얼마나 힘들었다는 둥, 멋졌다는 둥 서름을 하소연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고대영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 관한 대응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지난번에 이 안건을 내걸었다가 다수 이사들이 일제히 보이콧하는 바람에 이사회가 안 열렸었거든요. 못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 당연히 논의가 될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고대영 사장이 당연히 나와야 하죠. 출석을 하겠죠. 출석을 할 걸로 보이는데 출석을 해서 또 국감때처럼 뻔뻔스럽게 나오는지 이 부분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사회는 이렇게 열리고 사실 이사에 대한
외부 시민단체에 오늘 또 중요한 어떤 행사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소개해 주시죠. 이제 돌리고 시민행동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예, 네, 그 시민행동 분들이 오늘 이인호 이사장, 서울 방배동에 있는 이인호 이사장의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예. 네, 기자회견의 핵심 취지는 이제 그만 사퇴하라. 수많은 조합원들 74일 3일째 파업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예. 이제 이런 취지로 사퇴 요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감사원은 비리이사들 수신료를 사적으로 착복한 예. 그런 물증들이 다수 발견된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사들에 대해서 중징계를 해야 한다. 네. 빨리 내려야 한다고 또 이런 거를 촉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오늘 이인호 이사장의 자택 앞에서 열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시민단체 분들이 바로 이어서 감사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또 펼칠 예정입니다. 예. 네, 굉장히 고마운 그런 저에게 힘을 주시는 일이고요. 예. 이런 뜻을 잘 받들어서 감사원 또 책임 있는 국가기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시민들이 그 MBC의 상황이 지금 김장겸 사장 해임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서 지금 KBS의 그 경영진 및 구 여권 이사들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분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또 행동에 나서시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엉뚱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고대영 사장은 도대체 왜 안 나가는 겁니까? 왜 안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네, 죄송합니다. 약간 여담입니다만은 네. 성인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지난번 국감장에 출석해서 보인 태도도 그렇고 예. 적반하장과 아나무인의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네. 이 모습을 보니까 제가 떠올랐던 에피소드가 예. 그 KBS의 그 보도국의 뭐 부장이라든지 주간이라든지 이런 좀 간부급의 기자들이 네. 지난해 박근혜의 탄핵 당시 탄핵이 안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로요? 안 믿어지시죠? 진짜로? 사실입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정말 믿었다는 겁니다. 박근혜는 절대로 탄핵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아무개 재판관이 어떻고 뭐 아무개 재판관이 어떻고 그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신나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래서 절대 박근혜는 탄핵이 안 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가결하는 순간 다들 멘붕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기시감이 되는 것이 아마도 고대원 사장은 나는 임기를 채울 수 있어 이러면서 뭔가 자기 암시 최면을 걸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심각한 상황인식의 결함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큰 게 뭐 현실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는 문제도 있지만은 그 판단하는 기준이 기자로서의 어떤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상식에도 어긋나고 참 안타깝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재호 위원장께서 KBS 본부 성재호 위원장께서 또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가시네요. 오늘은 내일 받으러 하고요. 내일이군요. 내일 받으러 하고 저희 뭐 위원장은 검찰 고발 전문 위원장이죠. 지금 몇 번째가 지금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횟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수에 걸쳐서 검찰을 들어가고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제 피고발인이 아니라 항상 고발인입니다. 피고발인으로 간다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도 저희 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이번 고발인 조사는 역시 대표적인 적폐이사죠. 저희 조우석 이사. 드디어. 드디어 이제 갑니다. 조우석 이사가 과거에 뭐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또는 뭐 포털 뉴스 포털 다음에 편집자라든지 뭐 노무현 전 고위 대통령이라든지 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입에 담지도 못할 말도 못해요. 추잡한 단어를 사용해가면서 명예를 더럽혔던 그런 전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저희가 고발을 해놨고 그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도 뭐 KBS 이사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거는 완벽히 조사를 해서 범죄 혐의점을 밝혀내가지고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 공부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동안 우리 KBS 본부가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지금 경영진과 이사진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동안 많은 분들을 고발하느라 좀 늦어진 것이지 조우석 이사가 사실 좀 진작에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아마 아실 만한 그렇죠. 분들 원조에 해당하시는 분인데 예. 그동안 좀 소홀하게 대접했던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내일 또 이 검찰 조사 소식을 또 저희가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어떤 말씀들이 오고 갔는지. 알겠습니다. 예,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요. 예. 저희 이제 모레 돌리고 이제 돌아오라 맞습니다. 리셋 예. 고봉순 금요일. 리셋 고봉순이 돌아오는 걸 염원하시는 시민분들을 모시고 예. 또 간절하게 호소도 하고 또 즐거운 시간도 보내게 해드리고 하는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행동이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네. 많이 동참을 해서 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네. 정말 화려한 출연진들이 모이십니다. 요즘 네. 최고의 히트곡이죠. 꽃길만 걷게 해줄게를 네. 부른 데이브레이크. 예. 박원 씨도 또 오시고요. 네. 또 정말 이분 목소리 한 소절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지는 가수죠. 정인희 씨. 예. 또 유명 마칼라니스트 황교익 씨 이런 화려한 출연진들이 찾아서 또 여러 시민분들에게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해드릴 예. 예정이니까요. 꼭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그 금요일 돌리고 행사에 와서 예. 즐겁게 금요일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또 금요일 돌리고 우리 KBS를 위한 시민문화제가 또 기대가 됩니다. 너무 좁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화려한 출연진. 네. 또 금요일 날 뵙도록 하고요. 저희 내일도 전화로는 또 연결해서 KBS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저희가 MBC가 이제 김정현 사장이 물러났다고 해서 거기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거나 전해드릴 소식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MBC 소식도 지금 전해드릴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제 MBC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게 황교안 체제 계속 얘기했는데 도대체 이 김정현 사장 물러갔더니 김장겸이 또 왔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저희 방송하는 걸 들었나요? 네, 백종문 MBC 부사장이 사퇴했습니다. 왜 사퇴하셨을까? 예. 검찰 수사를 이제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신의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바람막이였던 김정겸 사장이 이제 해임이 됐기 때문에 버틸 힘이 없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허유신 기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렇게 백종문 부사장이 물러나면은 이제 최기화 기획본부장이라고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분이 전투력에 있어서는 더 강하신 분. 이분도 셀럽이잖아요. 이분 장난 아니에요. 참. 이분이 약간 욕쟁이 할머니 컨셉이에요. 네. 기자들한테 욕하고 그 노조에서 합법적으로 만든 간행물 찢어버리고 뭐 이런 분인데 아무튼 그분이 또 이제 대행 체제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분의 거치는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또 아나운서국의 MBC 아나운서국의 망나니 네, 칼춤을 춰댔던 네. 예, 신동호 아나운서국장이 또 시선 집중 본인이 진행하던 시선 집중에서 하차했습니다. 이게 본인이 스스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잘린 건가요? 이게 뭐 잘리고 뭐고 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아나운서 국장이니까 누가 누굴 자르겠어요. 그러네요. 본인이 근데 자진하차 이런 식으로 나온 보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든 합의하에서 하차를 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하차를 하게 됐고 다음 주 중에는 시선 집중이 완전히 정상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노조에서. 그래서 MBC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그 정상화 뒷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MBC 하면은 얘기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 김재철 그러게요. 김재철 전 사장님은 뭐 하고 계시나요? 이사장님, 예. 김재철 이 전 사장이 구속이 안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마 좀 실망을 하셨을 텐데 네. 이분이 예전에 국정원에 한명숙, 유시민, 송영길 이런 사람들은 노무현 졸개다. 예, 이런 식으로 정보 보고를 했다는. 예.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KBS, MBC의 전 현직 사장들은 주로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의 돈을 받고 또는 국정원에 뭘 보고하고. 아니 월급이 모자란가요? 왜 이렇게 자꾸 고대영 사장이 가장 놀라운 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다 한 분이에요. 돈을 받고 지시를 받고 보고도 하고 다 한 분이에요. 투잡이에요, 투잡. 예, 뭐 거의 투잡이죠. 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철 사장이야 지금 이 국정원 관련해서 계속 수사 중이기 때문에 한번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소식은 반갑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우리 이용마 MBC 해직 기자가
제5회 이영희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영희 선생님은 언론사나 대한민국 근대사에 있어서 큰 인물이시죠. 그래서 이영희상을 지금 5회째 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용마 기자가 공영방송 독립성 및 공영성 회복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투쟁에 몸을 던져 투신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용마 기자가 또 몸이 좋지 않아서 이제 수상 소감을만 전해 왔는데 지금 사실 계속해서 몸이 좀 좋지 않은 상태라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영희상도 수상하셨으니까 MBC가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정상화되는 모습을 함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MBC 소식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더불어서 돌마고 파키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돌마고 파키는 여기서 끝! 미디어 스크랩 시간입니다. 예, 각자 한 가지씩 스크랩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어제 제가 YTN 관련해서 한국 마사회 기자회견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마침 관련 보도가 있어서요. 요거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은 YTN 지부가 어제 난 12시에 상암동 YTN 사옥에서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최남수 씨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2시에 저희가 마사회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기자회견을 하러 갔는데 제가 좀 늦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가느라 한 3분 정도 늦었어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약간의 마사회하고 이제 갈등이 조금 있었나 봐요. 근데 마사회 측에서 여기는 바로 본관 앞에서 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다 들려요. 우리가 하는 말이. 근데 여기는 바로 회사 바로 앞인데 들으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회사의 그 업무를 방해한다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안 가겠다 하고 그냥 딱 여기서 하겠다 하고 볼륨을 그 대신 좀 줄였어요. 그래서 다들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그래도 다 들릴 것 같아. 워낙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저희가 애초에 여기 미디어 탈국계에서도 이야기했던 YTN의 문제들을 그러니까 최남수 사장의 문제들을 쭉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YTN 에서 임장혁 기자인가 그 YTN 기자분이 굉장히 애절하게 이분이 왜 안 된다는 것인지를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이분이 배석규 전 사장과 좀 싸우자라면서 노조가 굉장히 이분에게 최남수 사장에게 막 이렇게 가서 힘을 모아서 우리 이렇게 대응을 하자라고 했을 때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갔던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YTN을 떠났고 그리고 이제 와서 그리고 중간에 최근 들어서도 배석규 사장과 뭐 뭔가를 상을 주고 받고 뭐 이랬던 일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9년 동안에 사실상 적폐의 한 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주로 그 얘기만 했잖아요. 그 무노조 경영 그 얘기만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YTN 노조원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이분에 대한. 그래서 그냥 오히려 어디에서 무노조 경영을 하다가 남인 사람이 오는 것보다 더 큰 박탈감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생하면서 싸울 때 어디 도망가 있거나 뭐 그런 사람이 다시 사장으로 정말 그 점령군처럼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해서 제가 처음 들어서 좀 놀랐고요. 그리고 저는 얘기한 건 한전과 인삼공사 그다음에 마사회 YTN의 대주주인 공기업들 이 구적폐 이사들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 새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거듭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YTN 사장을 계속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으로 내려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데 너무 이 부분을 방치했거나 또는 방임했거나 아니면 동의했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 사장은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거듭 들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공영방송 이사를 국민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제안하는 방송법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지금 민언론도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추혜선 법안의 핵심은
국민이 어쨌든 이걸 다 뽑아야 된다, 이사를. 그래서 국민위원회, 이사추천 국민위원회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들의 공개 면접을 진행하고 그래서 적격성을 평가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 이사 101 뭐 이런 건가요? 이게 어떤 식으로 실제 구현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권들 끼리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안들을 포함해서 가장 좋은 안, 공영방송 지배 구조에 가장 이득이 될 만한 안이 좀 결과적으로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개 면접 재밌겠다. 공개 면접.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안이랑 조금 다른 것은 저희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만 이사회는 기존에 있던 이사 정도의 9명 정도로 수를 그냥 제한한다라고 한 것이고 이쪽은 아예 이사회 자체를 국민의 손으로 뽑겠다, 면접을 그러니까 보겠다라는 것인데 이제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장추천위원회는 신고리원전 그 공론화위원회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면서 저희가 그쪽으로 방향을 바꾼 거고요. 애초에 사장 손으로 그러니까 국민 손으로 사장을 뽑자 또는 국민 손으로 이사를 뽑자 이것이 말은 굉장히 쉬운데 너무나 복잡하고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자세히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계속 이거 너무 복잡해서 불가능해라거나 이거는 적임자가 나올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101 같은 인기 투표 그야말로 그냥 인기인 지명도가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101을 통해서도 또 재능 있는 아이들이 뽑힐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을 지금 이걸 굉장히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합숙 현장까지 네. 공개. 그래도 악마의 편집이 있을 수 몰카 막 이런 거 있고요. 해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인성 장단점이 파악을 있습니다. 하는 그러나 저는 그러니까 최선 안이나 민원연 안이나 모든 것이 결국은 기존의 언론장악 방지법보다는 진일보한 국민의 그 힘이 훨씬 많이 들어간 그리고 정치권의 힘이 약해지는 그런 안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무엇이 더 쉽고 그리고 덜 부담스럽고 그런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예, 저는 아무튼 환영합니다. 최선 안에 대해서. 네. 아리랑 TV 아세요? 네. 모르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외국인들 보는 영어, 방송 영어 아닌가요? 나오는 TV.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아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 방송이 영어로 나오는 방송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게 맞습니다. 설립 취지 자체가 외국어로 한국 문화, 한국 방송 콘텐츠를 이렇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취지로 설립된 방송국이에요. 아리랑 TV. 그런데 이 아리랑 TV가 예전부터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방석호 사장이라고 이분이 일단 그 박근혜 정부 낙하산이고요. 낙하산인 것도 모자라서 이분이 막 회사 돈으로 막 해외 호화 여행을 갔다 오고, 막 엄청 비싼 호텔에서 막 자고, 막 딸내미라고 하면 안 되지. 딸도 같이. 딸을 데리고 막 호화 여행을 가고. 그거 따님이 혹시 SNS에 올려서 그분이에요. 문제가 됐던 예. 그분인가요? 그분이 우리 아빠 이렇게 대단한 분이다. 우리 아빠랑 아이고. 여기 뭐 왔다 막 아이고, 그 해외 여행 이런. 가가지고 막 뭐 먹었다 하면서 엄청 비싼 음식 막 찍어가지고 네네네. SNS에 아이고. 올리고 심지어 영수증까지. 그래가지고 다들 왜 그래? 그게 딸이 올린 SNS가 그 회사 돈으로 호화 여행 간 증거가 돼버렸죠 사실은. 아이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몇 년 된 얘기예요. 한 2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방석호 사장이 임명될 때부터 그리고 이런 기행을 보일 때부터 이미 아리랑 TV 노조는 싸워왔는데 역시나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예, 그럼요. 그래서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 아리랑 TV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그러니까 수익성이 좀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방송 콘텐츠를 해외에 알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방송 발전 기금, 그러니까 정부가 여러 방송국들에서 출연을 받는 방송 발전 기금의 일부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송 발전 기금이 36억 9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내년 예산에서. 그리고 또 올해 출연 그러니까 올해 받은 방송 발전 기금도 벌써 다 써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예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262명이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262명이면은 저는 딱 이 숫자 보는 순간 이거 간부 빼고 다 자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그래서 많이들 또 지금 아리랑 TV 직원 여러분들은 또
많이 싱숭생숭하고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왜냐하면 아리랑 TV는 또 이게 국가기관의 지원을 받고 국가기관의 어떤 통제를 받는 그 방송국이기 때문에 얼른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야 되나요?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케이스에는 결국 정부가 예산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건가요? 되는데 아니면은 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특수하게 좀 지원해주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방식들이 좀 요구가 되는데 또 지금 당장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정부는 그런 계획이 없다 그래요. 예. 그래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직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런 사태가 오게 된 이유는 방송코 사장 포함한 현 경영진이 박근혜 정부에서 내려왔던 낙하산들이고 그런저런 이유로 뭐 저 컨텐츠의 질 저하 그리고 수익성 저하 이런 일들이 발생했으니 얼른 아리랑 TV의 적폐를 걷어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국국제방송교류재단 산하 방송국이에요. 아리랑 TV가. 근데 이 한국국제방송교류재단은 문체부 산하 재단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기관이죠. 준정부기관이에요. 네. 정부기관 산하에 있는 준정부기관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방발기금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방발기금이 조정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삭감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방발기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면서 너무 이제 특정 아리랑 TV라는 사회만 너무나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좀 분명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가로 다른 데로 흘러갔다는 소리인데 그것이 어떻게 돼서 여기에 이렇게까지 줄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그 설명이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해고를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규모가 너무 262명으로 한꺼번에 해고하는 게 어디 있어요? 네. 이거 아마 금기법에 아마 어긋나는 행태일 텐데 이렇게 많은 수를 한꺼번에 해고하는 게 금기법에 아마 안 되게 돼 있을 텐데 앞으로 진행 사항을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어제 민원련은 계속 전화가 끊임없이 왔습니다. 네. 같은 내용의 제보가 몇 번이 오는 건지 네, 도대체. 정말 모든 활동가가 돌아가면서 똑같은 제보를 받느라. 물론 우리 시민 여러분께는 참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언론에 이제 관심이 많아졌다는 건데. 네, 그럼요. 그런 거 제보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데요. 그래도 이제 한 번에 좀 몰렸을 경우에는 네,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어떤 제보가 이렇게 몰렸느냐? 이거 이슈가 됐던 문제죠. SBS가 전병헌 정무수석이 후원금을 받고 롯데홈쇼핑을 칭찬했다라는 보도를 내놓았는데 이건 오보다라는 제보들이 계속 들어온 것이었어요. 제보 내용을 일단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3일 날 SBS하고 한국일보가 관련 보도를 통해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4년 국회의원 당시에 e스포츠협회 여기에서 롯데홈쇼핑이 3억 원을 전달을 받고 그 이전에는 비판하던 롯데홈쇼핑을 갑자기 칭찬했다. 라고 보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도만 보면은 돈을 받고 전 수석이 말을 딱 바꿨다. 그렇죠. 원래는 그런 그런 뉘앙스가 듭니다. 근데 이 제보해주신 분들이 전부 다 하는 말들이 회의록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말들을 꼭 해주셨어요. 회의록에서는 일단 전 의원이 롯데홈쇼핑을 전혀 특정해서 칭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돈을 받고 이런 태도를 바꿨다라는 어떤 근거가 없다. 다 의혹이다. 근데 보도만 보면 이미 다 확인이 된 것 같다라는 지적.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제보를 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이 보도를 한 건 SBS, 한국일보뿐만이 아니고 뉴스 A, 채널 A의 뉴스 A 저녁 종합 뉴스 코너 있죠. 거기에서도 같이 유사한 보도를 내놓았어요. 이게 한국일보 단독이었더라고요. 근데 한국일보가 먼저였죠, 사실. 이렇게 해서 보도가 나가는데 보도를 보면 사실 그렇게 보여요, 실제. 협회에 이제 롯데홈쇼핑이 기부를 했더니 갑자기 말을 바꿨다 이런 얘기죠. 그런 뉘앙스로 사실상 보도가 이루어진 건 맞아요. 근데 지적 중에 첫 번째, 그럼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은 착한 홈쇼핑이다라고 아예 말한 적이 없을까? 라고 해서 회의록도 찾아보고 당시 영상도 모두 보았는데 이거는 조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일단 전 수석은 직접적으로 한 문장 안에 롯데 홈쇼핑은 착한 홈쇼핑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회의 당시에서도 홈쇼핑들을 칭할 때 이렇게 롯데라는 명칭을 말하지 않고 L 홈쇼핑 이렇게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발언은 지금 보면 L 홈쇼핑은 전량을 보상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은 전량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소비자가 복용해서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는 방식의 어쨌든 전량 보상의 방식을 취하고
라면서 L 홈쇼핑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고 있고요. 이거는 맥락상 사실 칭찬이죠. 칭찬이죠. 예. 그 다음에 이어서 N 홈쇼핑은 모든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G, C, H, H 뭐 이 4개 홈쇼핑 채널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량 제품만 환불하고 있다. 라면서 약간 비판이죠. 비판하는 예.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몇 가지 대답을 듣고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일관성 있고 공평한 환불이 이루어져야지 이른바 착한 홈쇼핑 채널이 착한 홈쇼핑 채널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좀 이기적인 그런 그 방침을 세운 홈쇼핑 채널은 이득을 보아서는 그것은 사회적 그 정의에 맞지 않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가짜 백수 그 상품 관련 환불 문제가 이제 불거지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환불 규정을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된 어떤 룰이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맥락상으로도 봐도 L 홈쇼핑과 그다음에 그 이어서 얘기를 했던 N 홈쇼핑을 좋은 사례로 네. 꼽고 그다음에 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착한 홈쇼핑 채널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체 맥락을 보면 예. L 홈쇼핑과 N 홈쇼핑을 그렇게 지목을 한 거고요. 착한 홈쇼핑으로. 그리고 누구나 아시겠지만 L 홈쇼핑이나 N 홈쇼핑이라는 이 표현 자체로 전혀 그것이 어떤 홈쇼핑사인지 추정할 수 없는 그런 이니셜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이걸 듣는 사람들은 다 이게 뭔지 알아요. 네. 따라서 그냥 엄밀히 말하면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맥락상 전 당시 의원은 롯데 홈쇼핑을 착한 홈쇼핑 채널이라고 말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언론이 그렇죠. 언론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를 거짓말이다. 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이건 오보다라고까지 몰아붙이기는 좀 어렵다라는 네. 판단이 들었고요. 다만 그렇다면 이 보도는 전혀 문제가 없었느냐 그렇게 생각하기엔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전수석이 롯데 홈쇼핑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을 했다. 라는 인과관계는 입증이 안 되죠. 예. 사실 입증을 할 수 없어요. 네. 이거는 검찰 측이 제시한 의혹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까지는 사실상 합리적인 의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단순하게 비서관만을 의식해서 그렇게 홈쇼핑이 그렇게 관련 기관에 뭐 그걸 주냐고. 돈을 줬을까라고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비합리적이죠. 네, 협회장은 생각하게 되죠, 당연히. 네, 그리고 또 강영구 롯데홈쇼핑 사장하고 전 수석이 직접 만난 사실도 파악이 되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검찰하고 언론은 전 수석이 이 시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하나 막 다 이렇게 뒤잡듯이 그렇죠.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도가 변했다 그러면 인과관계를 일단 의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의혹 제기 자체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이분이 뭐 이렇게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한 의혹이 터지지 않고 이 발언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걸 이렇게 좀 의심이 되는 발언이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2015년 일인데 2015년 4월에 소비자원 발표로 가짜 백수 파동이 불거져요. 예. 그 다음에는 정말 뭐 온 국민의 관심사였어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컸어요. 건강 문제, 예. 환불 문제 이런 예. 것들이 막 터지고 있는데 7월에 홈쇼핑 소관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이 어떤 홈쇼핑들의 환불 정책을 가지고서 뭐 공정한 어떤 룰을 만들어라, 정책을 만들어라라고 얘기하면서 사례들을 이렇게 들어서 얘기하는 것. 예.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의심을 할 수 그러니까요. 있겠느냐. 그게- 정황상 의심이 되는 거지. 그게 인과관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충분히 그 전병헌 당시 회장, 협회장을 목적으로 해서 돈이 들어간 것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전병헌 수석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 있지만 네. 그것 때문에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게 네. 거기서 그게 이게 조금 인과관계가 안 나온다는 애매하고 거죠. 예. 아마도 이제 롯데 홈쇼핑을 좋은 홈쇼핑 채널이라고 말했다라고 명시를 하는 이유는 아까 그 N 홈쇼핑 채널에 대해서는 6초 정도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전 당시 의원이 이 롯데 홈쇼핑 관련해서는 거의 한 26초 정도, 25초 정도 좀 오래 화면상으로 얘기했다? 보니까 되게 오래 얘기를 해요. 예. 장관 앞에서.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PR을 해줬다, 칭찬해줬다라는 의혹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데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그러면 검찰 측에 의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정황들이 있다는 걸 전달을 하되 전병헌 수석 측 답변도 실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최소한 이게 그렇게 의혹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너무나도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예. 정도의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SBS, 채널A, 한국일보는 다 모두 문제점들이 있었다. 예.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특히 SBS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그 그래픽 영상 같은 걸 띄우는데요. 도표예요. 2014년 5월과 2015년 7월 사이에 있었던 이벤트들을 쭉 이렇게 써놓고 2015년 7월에는 전 수석이 롯데는 착한 홈쇼핑이라고 큰 따옴표로 말했다고 표시를 해놓고 같은 화살표를 해놓고 여기에서 3억 원 후원을 전 한국 e스포츠협회가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수석은 롯데는 착한 홈쇼핑이라고 한 문장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SBS 보도에는 이게 그냥 큰 따옴표로 다 인용이 그렇게 돼서 말한 것처럼 나가버렸어. 약간 더 실제 사실관계보다 더 몰아가고 있다는 과도하게 나갔죠. 그런 상황이었고요. 보도 제목부터가 애초에 후원금 받은 후엔 착한 홈쇼핑 칭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는 보도였다. 훨씬 더 신중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보도가.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의혹 제기에서는 표현을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선거 때도 그렇고. 근데 이게 좀 같은 사안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이거를 제보해 주실 때 어떻게 제보가 들어왔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논두렁식의 관련 보도에 대한 트라우마가 다들 있으셔가지고 검찰에서 일부러 흘린 거 아니냐 전병헌 수석을 잡기 위해서 이런 의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한국일보 보도로 보면 최초 단독 보도인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은 검찰 발소스라는 거를 말을 해요. 보도 안에서. 그거를 보도들이 숨기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아요. 검찰 관계자는 이라고 다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런 의혹들 뭐 권력형 비리라든가 이런 좀 굵직한 이슈들, 굵직한 어떤 의혹들에 관해서는 본인들이 수사 진행 상황에서 품게 된 의심 이런 걸 기자들과 공유합니다. 저희가 보는 국정농단 관련 그렇죠. 보도나 적폐청산 관련 보도에도 검찰발 소스로 단독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사실. 뭐 이제 국정원의 그 논두렁식의 파문처럼 특정하게 아예 기사 내용을 꾸며가지고 이걸 써달라 하면은 이게 완전히 문제가 되고 불법이지만 이게 조사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통상적으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한다고요. 그럼 기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보도를 쓸 수 있고 또는 뭐 안 쓸 수도 있고 그런 추가 겁니다. 취재를 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그 판단에 맡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게 소스를 받아서 보도를 낸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닌데 이제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사실 그러면은 검찰이 이런 식의 의심을 하고 있다고 보도 제목이라든가 야마가 좀 뽑혀야 되는데 사실 SBS나 한국일보나 보면은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한 문장 외에 전부 약간 자기네가 한 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전병헌 후원금 내자 롯데홈쇼핑 칭찬 돌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발 소스는 검찰 발 그 기사라는 점을 좀 더 명확히 해줄 필요는 있겠다. 자, 저는 신문 모니터 보고서가 2-3개 있습니다. 소개하지 않은 게. 그중에서 오늘의 좀 제대로 털어보고 싶은 신문은 중앙일보 전현기 칼럼. 사실 저희가 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민들에게 너무 많이 회자되고 비판을 받은 어쩌다 보니 이렇게 전현기 칼럼이 인기가 좋은지 아침에 종이신문이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전현기 칼럼이 이제 온라인 버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부터 벌써 화제가 돼서요. 페이스북에 많이 비판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코멘트 해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민들의 어떤 지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용은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죠. 네, 내용은 전현기의 시시각각이고요. 일단은 그리고 11월 13일 중앙일보 칼럼이고요. 김관진 감빵에 보내야 했나. 발음이 감빵으로 해야 제대로 맛이 납니다. 깜빵이구나. 아유. 안타까운 마음 아주 절절함이 묻어나는 네네. 제목이 정말 얼마나 보내기 싫었으면 이런 제목을 진짜 따라가지. 아유 정말 아무튼 이 칼럼에서 뭐 전 장관을 김 전 장관을 옹호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너무 좋으면 옹호할 수도 있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해 본인은. 사람마다 다 그런 사람 있잖아. 그 옹호는 괜찮은데요. 그 옹호하면서 우기지는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우김은 진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칼럼니스트로 이제 전 칼럼니스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전영기 씨가 저는 전영기 씨라고 부를게요. 근데 전영기 씨가 낸 글의 모든 야만은 뭐냐면은 김 전 장관을 보내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감방에. 그 이유는 김정은이 제일 싫어한 국방장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진짜 논리가 진짜. 네. 대박이다. 그러면서 아니 김정은 그렇게 싫어하는 트럼프는 잡아쳐놔야지. 대박이다 진짜. 어떻게?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김정은은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라고 맨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이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에서의 북한 도발로 인해 장관 자리에 올라갔고 연평도 도발에 대응해서 포사격 훈련을 통해 강경 대응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관진이 장관에 부임하고 1년도 되기 전에 미국 국방부에서는 김광진 효과라는 말이 나왔다. 북한이 공격할 경우 즉시 괴멸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그의 의지가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냈다는 이야기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제일 싫어한 국방장관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얼마나 재밌냐면 북한 군부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군견으로 하여금 김관진의 모형을 물어뜯는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암살단을 보냈다는 협박 편지와 전단을 서울 시내에 뿌렸다. 김관진이 김정은에게 얼마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는지 평양 정권 추종자인 이석기는 국회의원 시절 그를 장관직에서 쫓아내려고 아등바등했다. 이렇게 썼어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은 김정은에게 김관진 전 장관이 눈의 가시였다는 존재, 이거는 그렇게 써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어요. 북한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석기 국회의원이 당시에 김관진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면은 그것은 북의 지령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닌데 이 말이 굉장히 애매하게 북한 정권 추종자인 이석기는 국회의원 시절 그를 장관직에서 쫓아내려고 아등바등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는지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억지를 이제 부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사실 이석기 전 의원이 당시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김 전 장관에 대해서 너무나 극단적인 발언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라고 비판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국민이 다 느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석기 씨의 사상을 문제 삼으면서 적이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치뽕짱이다 진짜. 네. 그러니까 김정은 씨랑 트럼프 어떡할 거냐고. 어떡할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사이버다 댓글 공작을 옹호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이건 잘 못해요. 네. 뭐지? 그러면서 좀 과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북한 군부와 대결 의식이 치열했던 그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죽기 살기로 무산시키려는 집단을 종북 이적 세력으로 보고 단호한 댓글 대응을 지시했다고 해서 정치 관여제를 적용한 건 과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제대로 비판해주지는 못하고 또 국방장관으로서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쥐박이니 뭐니 비하하는 낙검수 방송을 병사들이 듣지 말도록 했다고 해서 직권남용죄가 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재판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합니다. 김 전 장관이 전에는 군인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민간인이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하거든요. 그러면서 민간인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너무 비판하고 있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관 때 한 얘긴데. 진짜 단 한 문장도 제대로 된 문장이 없네. 아무튼 전영기 씨가 뭐라고 하면 35년 군인의 길만 갔던 4선 국방장관이 차디찬 감방에 들어가야 한다. 벌은 죄의 크기에 비례해야 정의가 된다.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해진다. 라면서 김광진을 감방에 보낸 진짜 이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잡아넣기 위해서라면 정치보복 표적수사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실 지금 길게 김광진을 좋아한다고 말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잡아넣기 위해서 이렇게 김광진까지 넣어야 하느냐.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김광진에 대한 애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과도하게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이 논리,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싫어했던 김광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훌륭한 사람인 김광진이 왜 감옥에 들어가야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사실 이 글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종편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요거를 잘 엮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완성체의 칼럼을 이렇게 내놨다. 제가 보기에 이런 글들이나 이런 논리들을 가장 잘 묶어가지고 정리한 그런 글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방송은 요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치 네. 객갈꼬마니로 이렇게 찍어낸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근데 요것도 이제 칼럼 형태죠. 일종의 전원책 앵커가 언제나 말하는 전원책의 오늘 이 사람 네. 요 코너 있지 않습니까? TV조선 뉴스군요. 그렇죠. TV조선인데 요 코너에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을 똑같이 달았어요. 그냥 앞에 똑같아요. 진짜로 사격판에 뭐 얼굴을 붙여놨다. 북한에서 네. 뭐 암살자 보냈다. 뭐 그런 얘기하고 뒤에서는 무슨 얘기도 하냐면 그의 잘잘못은 앞으로 재판에서 가려지겠지만 꼭 구속까지 해야 했는가는 의문이다. 그의 구속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의 신호로 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죠. 근데 이제 약간 유니크한 지점이 있다면 전 앵커가 요 전형기 칼럼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거야. 읽었구나. 읽었어. 읽어서 이걸 읽어줘. 감명받은 구절을. 근데 무슨 구절을 읽어주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장님이 읽어주신 구절입니다. 어느 언론은 지적합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무산시키려는 집단을 종북 이적 세력으로 보고 댓글 대응을 지시했다고 해서 정치 관여죄를 적용한 건 과했다. 대통령을 쥐박이니 뭐니 비하하는 낙곰수 방송을 병사들이 듣지 못하게 해서 직군 남용죄가 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딱 요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이 가장 심각한 구절인데, 가장 심각한 구절인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낭독까지 했다. 뭐 그런 의미로 붙여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TV조선 앵커가 네. 중앙일보를 읽어주는. 네. 혹시 전원책 앵커랑 전영기 씨랑 가족은 아니죠? 그런 음모로. 전 씨가 그렇게 한 그 작은 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작은 성. 전영기 씨랑 김관진 씨도 가족은 아니죠?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종편 스크랩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기레기 후보죠. 네. 제가 오늘도 재밌는 발언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이 종편 시사 프로그램의 특성상 패래기 기레기가 섞여 있는데 오늘 첫 번째 후보 엄성섭 발음이 또 안 되네. 엄성섭 앵커입니다. TV조선. 네, 이분은 기자죠. 그러니까 기레기 후보인데. 자, 뭐라고 했느냐? 10월 31일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에 나와서 그 흥진호 기환 사건 아시죠? 이제 그 강제로 북한에 그 납북이 됐다가 돌아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흥진호가 무사히 돌아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시구를 하러 갔다. 한국 시리즈. 그 모습을 보니 월드컵 때 연평해전이 일어났는데 월드컵을 보러 가버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떠올랐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은 월드컵 3, 4위전을 연평해전 당시 그때 2002년 6월인가 그런데 그 당시에 2002년 6월 29일이네요. 정확하게. 그 당시에 3, 4위전을 관람하기 위한 일정이 있었습니다만 연평해전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관람 계획을 취소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게 당시 보도로도 나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했느냐면은 조갑재 이런 분들 아시죠? 예, 이런 분들이 주구장창 주장해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주장을 하던 정규재 아시죠? 누군지. 정규재 한국경제고문은 이 얘기를 지금까지도 하다가 지금 검찰 수사받고 계세요. 허위사실 유포로. 아니 이건 그냥 사실관계인데 뭘 주장할 게 있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이거를 엄성섭 앵커가 그냥 지나가는 듯이 아주 태연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보니 김대중 대통령이 월드컵 보러 간 게 생각난다고. 이렇게 말하면 이봉구가 못 보겠지. 모르겠지. 난 몰랐다. 하지만 시민이 봤다. 네. 그런 첫 번째 후보. MBN 누구냐? 누구냐? MBN 11월 1일 뉴스와이드 이종근 이분은 기자라고 기레기 후보네. 이분도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뭐라고 했냐면은 안봉근 이재만 두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상납받았다고 폭로를 했다. 해서 진행자 송지현 앵커가 이거 이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국민이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화가 났어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국민이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라고 질문했더니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의 답변이 아주 가관입니다. 뭔데요? 이게 바로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의 충성심을 우리가 이번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거기 충성심 왜 나와? 그러니까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뭐야?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 충성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 돈 내가 다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엄마 어떡해. 네. 누구 인생 망치려고. 아니 안 썼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왜 나한테 그래? 이준교사. 이종근 실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네. 자 그리고 마지막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11월 1일 방송에 나와서 이분은 오늘은 패대기가 없네요. 다 기대기네. 누구예요? 최병목 앵커. 이건데 좀 약하긴 하네. 어쨌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김대중 노무현 때도 있었다. 네. 아니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아니요 전혀 안 되죠. 왜 이렇게 말 얘기를 해? 네, 자유한국당에서 하니까 그냥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되게 웃긴 게 최병목 앵커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받았다는 주장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막 패널들이 엄청 비판을 했어요.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가 국정원 산납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가 어떤 그 기자가 쓴 책을 봤는데 그 기자가 자기가 굉장히 열심히 취재를 해봤더니 노무현 정부 때도 받았다 하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서 참 그래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봐. 그랬더니 그 한 패널이 그거 확인된 게 없으니까 모르죠.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끊으려고 해요. 패널이. 그런데 계속 얘기해. 아니 그 기자분이 자기 책에 그렇게 봤다고 하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패널분이 당황해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 모르겠다 이거지. 난 얽히고 싶지 않아. 네, 나는 너의 그 근거 없는 주장에 얽히고 싶지 않아. 정말 현명한 분이네요. 네, 현명한 분이죠. 근데 최병무 앵커 대단하신 분인 게 기자가 쓴 책, 그러니까 주관적인 책만을 근거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일종의 카더라죠. 큰일 났네. 예. 정말 불도저 같네요. 주변에서 말리고 물어보려면 그걸 대답해줄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패널은 계속 아니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뭐 이거죠. 네. 아무튼 종편 스크랩은 이렇게 3명 오늘도 강력하죠. 오늘 저는 우승을 확신합니다. 왜냐면 셋 다 기자야. 언론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일단 종편 스크랩 후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기레기. 자, 오늘의 기레기를 선정해야 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후보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종편 스크랩에서는 엄성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시구를 보니 연평해전 당시 월드컵을 보러 갔던 김대중 대통령이 떠오른다. 이런 발언이었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위원 MBN에 나와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 상납 사건은 안봉근 이재만의 충성심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다. 네, 이상한 발언이죠. 그리고 요 정도만 하고 종편은. 그리고 신문 방송은 조금 묶이는데 네. 신문 스크랩, 신문 후보는 전영기 칼럼이었습니다. 중앙일보 전영기 네. 칼럼니스트의 칼럼이었고요. 예, 보내지 말아달라 김관진을. 네, 네. 그거 그대로 흉내낸 게 TV조선 전원책 앵커의 오늘 이 사람 이 네. 코너입니다. TV조선 앵커가 중앙일보 칼럼을 읽어주는 대화합의 현장. 네, 하모니. 네. 이렇게 후보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거죠? 투표를 해야 됩니다. 자, 투표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우리 처장님이 들었어요 어제 예. 방송 들었어요. 오늘 기레기. 그러면 피디님 먼저 첫 번째 표로 행사해 주세요. 저는 막상막합니다 오늘도. 진짜 오늘도 네. 어렵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멘트를 정리해 주세요. 자, 멘트 정리해 드릴게요. 엄성섭. 문재인 대통령을 보니 연평해전 때 월드컵을 보러 갔던 김대중 대통령 떠오른다. 이거.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위원 국정원 상납 사건은 안봉근 이재만의 충성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두 사람이 진짜 충신이면은 그 돈 내가 썼다고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전현기의 시시각각 김관진을 감방에 보내지 말아달라. 네, 전원책 TV조선 앵커
전용기가 좋다. 네, 전용기의 말이 맞다. 동의한다. 네. 세상 나쁘다 진짜. 아니 저는 생각지도 오늘 내가 1등이라 당연히 생각했는데 야, 이거. 너무 강적이 있었어 오늘 신문 스크랩에. 그러면 마음 못 정하시겠어요? 네, 저는 그럼 좀 저 이따가. 먼저 할게요. 네. 저는 그럼 전용기한테 한 표 던지겠습니다. 그럼 저도 한 표 던지겠습니다. 저는 전원책에 던집니다. 그래요? 이분은 소속감이 없어. 물고 물리는 이 TV조선 칼럼을 읽어야지 말이야. 조선일보 칼럼을. 그게 소속감이 뭐가 있어? 이거 이러다가 기자들한테 또 혼나요. 전원책 거 지 맘대로 뉴스 한다고. 아니 신입 기자가 좀 네. 실수할 수도 있지. 그. 지금 그러면 마음 정하신 겁니까? 그러면 저는 네. 전용기 갑니다. 그럼 나는 별로 뭘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기울어지나요? 저는 근데 전 전용기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엄성섭 한 표 주세요. 엄성섭으로 한 표 네. 주겠습니다. 암표도 못 받으면 아쉽네. 이종근이 말은 더 웃긴데. 아니 엄성섭의 그 말은 진짜 지금 계속 그리고 그게 처음이면은 제가 좀 봐줄 수 있는데 이게 여러 번 나왔던 나왔어. 말인데 그게 아니라는데도 계속 그 말을 하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결정됐습니다. 네. 전용기 칼럼니스트의 네. 중앙일보 김간진 감방에 보내야 했냐. 네. 누가 보면 실형 나온 줄 알겠어. 실형 나온 게 아니고 구속조사 받는 거예요. 구속조사. 그것도 참을 수 없다. 네. 네. 단 하루도 보낼 수 없다는 그 애틋한. 이유가 우리 이명박을 아무래도 의식한 것으로 지금 네.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의 기레기.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화제의 코너. 네, 화제. 민날련의 대댓글? 요거 정말 요새 아주 댓글이 새로 지금 처음 뵙는 뉴페이스 네.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리고 있어요. 달아주고 지금. 계세요. 네, 지금 제가 요번에 또 처음 뵙는 분 지리산 연희님 처음 댓글 답니다 이렇게 또 밝혀주셨어요. 2008년부터 응원하며 계속 청취 중이다. 예, 오래되신 와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돌리고 돌마고 응원하고 끝까지 같이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민널련 여러분 우리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응해줬고 청취가 준다고 힘 잃지 말아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감사히 잘 듣고 있다 하면서 이정일 PD님 감사합니다 라는 아이고, 말을 또 예. 남겨주셨습니다. 아는 분이죠? 네. 저 PD님 아는 분인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감자탕맨님 이거 종편 메시지인데요. 읽어주세요. 네. 감자탕맨님. 네. 어디 있어요? 종편 까는 거 너무 웃긴데 종편 까는 거 너무 웃긴데 분량이 적어서 아쉽습니다. 네, 저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올라온 게 있는데요. 조선일보 또 김강진으로 드립 하나 친 것 같던데 제목만 보고 클릭도 안 했습니다. 크크 기대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아마 오늘 보던 거 같네요. 그럼 저희가 보도가 내일 봐요. 또 오늘의 길에 네. 대해서 털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무튼 감자탕맨님이었습니다. 아까 어제 저희가 그 KBS가 재방송 표기를 안 한다. 그 댓글이 있어서 AS 해드린다 그랬는데 아까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짧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댓글 AS로. KBS가 안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재방송 표기를. 저희가 KBS 노조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KBS가 재방송이라고 표기를 안 하고 스페셜과 같은 약간 꼼수 자막으로 지금 재방송 표기를 대신하고 있다. 네. 그런 현실이 맞고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동이다라는 거는 KBS 노조원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완전하게 규정하는 어떤 규칙 같은 게 있지는 않지만 고대영 사장이 어떤 꼼수로 그런 스페셜 방송이 재방이 아니다라는 판단하에 국정감사장에서도 재방 비율이 10%밖에 안 늘었다. 이런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직접 전화 주시는 제보자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댓글로 또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참 많이 배웁니다. 저희가. 네네. 네. 미령콩탱님 댓글은 처장님이 읽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은 노래를 적어주셨는데요. 나 이거 뭔 노래인지 몰라. 나 이거 알면 부르겠는데. 있을 때 잘해. 돌리고 이거 아닌가요? 처장님, 봉우 씨는 노래 알아요? 제가 방금 한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맞나 봐. 그러니까 부르지. 밑에가 다 가사네? 네. 이렇게 되면 제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또 트러스트원님, 댓글에 단골 손님이시죠? 네. 개편 2일차 우선 편집이 훨씬 어려워지신 것 같은데
이정일 PD님께 애도를. 요새 이정일 PD님 관련 댓글이 너무 많아요. 지분이 좀 늘어나시는 것 예. 같아요. 이제 청취자들께서 제 진본 면모를 알아봐 주시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기레기 역시 어제 방송 보시고 오늘의 기레기는 역시 조자룡으로 본다. 이 방송 볼 줄 아시는군요. 봐봐요. 내가 보기에 조자룡 그거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조자룡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 그냥 웃긴 거지. 이게 어떻게 기레기야? 그럼 노은지 기자가 오늘의 기레기 후보였다는 거야? 그죠. 네. 역시 방송 볼 줄 아는 우리 애청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청자님께서 정말 방송을 꿰뚫는 시각이 있다는 게 또 이 써주신 댓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패널, 진행자, 기자, 논설위원 이런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한 명씩 날 잡아서 터는 오늘의 인물 같은 코너를 만들어달라. 네. 이거 제가 했던 말이거든요. 이 제가 냈던 아이디어. 아니야 이거 댓글. 자, 우리 트러스트 노원이 앞으로는 제가 적어드린 것과는 좀 다르게 너무 똑같이 쓰시면 좋은 언제나 좋은 이미지를 올려주시는 아하님 또 올려주셨는데 제 사진은 좀 가끔 가끔 건너뛰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댓글 또 많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알차게 또 채워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저희는 또 내일까지 이제 기레기 스크립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오늘 내가 보기에 어제보다 더 정신이 없고 어수선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씩 몸에 배어야지 좀 덜 어수선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내일은 3일 연속으로 터는 날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내일은 없습니다. 네, 제가 내일 휴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잘 채워 나갈 것이라고 보고요. 신문 후보도 그래도 해주세요. 누가 나오면 알려주세요. 그래도 오늘 코너 콜을 건졌어요. 오늘의 기레기 퇴. 네. 그거 하나 건진 거면 오늘 최대 아주 수학입니다. 네. 그러면은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계속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